지금 축구협회가 암덩어리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암덩어리가 바로 한국 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 일례로 월드컵 기간 중에 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들을 상대로 해외 시찰에 갔습니다. 거기서 2박 동안 칸쿤 휴양지에서 멋지게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마야 유적지 간 사진, 저 보이시는 사진은 야구팬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신나게 노시다가 분임 토론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경비가 총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21개 구단들 대표들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2명 가운데 K리그 구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리그2 구단 대표들을 데려갔느냐? 축구는 승강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1부 리그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청문회 총평을 좀 하시자면요. 전반전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셋이 이제 후반전하고. 네. 전반전 경기를 평가를 하면 한국 축구 대표팀 같아. 어느 팀이요? 공격수가 아니면 수비수가? 아니 전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사실은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크게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관심이 월드컵에 높습니다. 부진한 거. 그다음에 알고 싶었던 것은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축구협회의 그 개혁과 변혁은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삑사리가 많은 거예요. 슈팅하면 땅볼로 가고 골대 터무니없이 가고. 터무니없이.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지. 지난번 월드컵 때도 평가전 때마다 제가 그랬었잖아요. 모의고사 시험 잘못 본 친구가 본 곳에서 시험을 잘 보겠느냐.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신문선 해설위원은 너무 비판적으로 자꾸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술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선에 가서 해야 될 작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전반전 경기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청문회 네. 조금은 선수들이 공부를 안 했다. 청문위원,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오늘 이제 진행이 되는데 월드컵 32강 탈락하고 졸전을 펼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문위원 중에 32강 탈락해서 청문회를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살고 있더라고. 난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진짜 화가 나더라고. 아니 32강 탈락했다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냐? 월드컵 결과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 바보들의 집합. 예. 잠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번 월드컵 우리 국민들이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축구협회 회장, 국가대표 감독이 사퇴를 했고 오늘 청문회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뭐 일부분만 준비했는데 32강 못 가서 청문회를 연다고 생각하는 청문위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 네. 그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대학 교수니까 네. 성적을 평가한다면 F 학점 준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답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도 오다. 국민들은 월드컵 32강 못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예.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성, 그렇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인사, 그러니까 감독, 크린스만이나 홍명보 감독 선임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미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요. 네. 상암 경기장에서 MSC 할 때 관중들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일전 하는 용인의 스타디움에도 운동장이 그냥 텅텅 비었거든요. 그 혼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국민들은 이미 축구에 대한 보는 시각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6강에 갔으면 오늘의 그 청문회가 있었겠느냐 했더니 거기에 아니래. 시험 보는
정몽규 학생이 아니라고 아이고. 오답을 쓰잖아요. 여론을 나는 그래서 절망했어요. 나는 네. 저 답 딱 보고 예. 뒤에 내용은 의미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예. 제 주변에서는 야, 그 정몽규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일부러 오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동정표를 의식해서. 동정표도 그렇고 이것이 오늘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지금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찌됐든 뭐 시험에 대한 성적은 F학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도 규명하고 네. 잘못된 거 지적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이미 사법부에서 우리가 의심했던 문제들을 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었어. 네, 맞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요것만. 네.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 거짓 보고로 보조금 56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비리 축구인을 기습 사면의 규정을 위반했다. 네. 법원의 판단이 뭐 등등등 엄청 예. 많았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져 묻겠다는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면 한 장면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가요. 축구 종합센터에 5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근데 결국은 안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정몽규의 그 비루함, 이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 네. 정몽규의 비루함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거 아주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축구협회로 들어온 기부금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기록을 받아봤더니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내용이 제로예요. 회장님의 기부가 제로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회장 4선 도전할 때 50억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혹시 올해 하셨습니까? 사퇴 전에?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협회에 50억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50억 기부 얘기하기 전에 요번에 그 30억을 아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적에 따라 질문할 게 일단- 너무 많아요. 안 하셨죠?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대. 아니 30억은 왜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50억 너가 한다고 해갖고 예. 물어본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더니 이제 말 돌리려고 그래. 아니 내가 16강 가면 30억 주기로 한 얘기를 갑자기 해. 근데 16강 못 갔잖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맞아. 와 나는 이건 진짜 너무 심하던데요. 예. 태도가.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해에 그 55대 회장 선거 때 그 선거 기일을 늦췄어요. 그것이 허정무 후보 캠프에서 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연장이 됐는데 투표 하루 전날 정몽규 회장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축구센터를 짓는데 자신이 50억을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게. 공약으로. 예.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바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시 긴급히 저도 기자들을 모았죠. 네. 그래서 야 이게 고무신 선거냐? 아. 내일이 투표인데 금권 너 선거. 50억을 내겠다는 게 이게 뭐냐? 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선거는 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1년 조금 지났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줄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30억. 진짜 너무하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저 편집된 내용 말고 그 영상을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 광주에서 왜 건축물 아파트인가 짓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도 거기 수리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그 저 공사 현장에 있었던 뭐 얘기에 거기에 시설 뭐 부담금이나 뭐 보수하는 들어간 비용을 기부하겠다,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음. 이 사람은 네. 이 특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와 그래요? 이거 좀 네, 그래서 악질인데 그럼. 그 신문선에 꼬리가 지금 댓글창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의 오너인가?
너무너무하다 이게 너무너무하다. 그러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35억 얘기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32시간 가면 얼마, 네네. 그렇죠. 16 가면 얼마, 조건부로. 예, 조건부로. 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랬었잖아요. 예선 통과하지 못할 것도 뭐 계산이 돼 있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거수기들, 그렇죠. 지방의 협회장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해서 뽑은 회장인데 왜 관두느냐? 그렇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적이 좋으면. 네,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둑 고수들이 바둑을 둘 때 세수, 네수, 다섯수를 내다봐요. 근데 정몽규 회장이 지금 수를 두는 것을 보면 저는 수를 다 파악을 하죠. 제가 옛날에 알파고 때 MBN 텔레비전에서 바둑 해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둑이라는 거는 그 수 읽기에 대해서 바둑을 다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돌을 갖다 섞잖아요. 그럼 저보고 하라면 다 갖다 그대로 놓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바둑 해설도 하세요? 바둑 했어요. 신문선에 바둑 해설 한번. 아니, 그 바둑을 둘 줄 아시는 거예요? 바둑을 두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 읽기에 밝은 것이 지금 지난번에 와서도 뭐 그 경기 분석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것은 승패가 가려지지만 그 승패가 가려지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기반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몽규 회장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수가 훤히 읽혀지는 거예요. 아니 재계 회장이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13년 반을 한 양반이 지금 5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30억 얘기하면서 애들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퉁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퉁치려고. 참 나는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실망스럽죠. 국민들이 더 열받고 화가 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너 혹시 바둑 해설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와. 찾아가지고 그 영상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보세요. 단수예요. 한수예요. 세진 먹었어요. 대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홍명보도 이번에 나왔죠. 예.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건 또 처음 알았는데 홍명보가 국가대표 코치를 2006년에 하는데 예. 홍명보는 그때부터 특혜를 받았더만. 나는 몰랐어. 예. 그러니까 특혜가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 아드보카트 당시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발탁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 자격증 없으셨죠? 없으셨죠? 예, 그 당시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협회가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홍명보 증인에게 국가대표 A매치 출전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상급 자격증을 건너뛰고 곧바로 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예외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대표팀 지도자는 축구협회 1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일단은 제 그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 자격증 2급 자격 취득 예외 적용, 그다음에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선임을 했다. 두 번째. 아까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도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네 번째 특혜가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만 이런 특혜가 집중이 됐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후퇴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와, 왜 홍명보한테만 이렇게 특혜가 많아? 축구계 황태자라고 축구인들은 얘기를 하죠.
이때 아드보카트 감독 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동업자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아 이때 그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럼요. 축구 지도자들이 문제 삼았었구나. 그 당시에 축구 연구소를 만들어서 축구인 박사들이 10명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의 갈 길에 대해서 순서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때 또 하나의 이제 축구 단체가 하나 생겨지는데 지도자 협회가 생겼거든요. 네. 거기 박정환 감독, 그 다음에 김호 감독, 차경목 감독, 이런 분들이 거기에 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데 아드바카트 감독이 왔는데 거기 이제 코치로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랬었구나. 지도자들이 왜 들고 일어났느냐? 자기는 거기 가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신청을 하는데도 기다려야 돼요. 와. 근데 자격증이 없는 걸 빤히 아는데 아드바카트 감독이 국가대표팀 코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칭 스텝으로. 네. 근데 보조 지도자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만들어냈더라고 만들어낸 개념을.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 몇 급 뭐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B급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할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 최소한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네. 아주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조 지도자. 만들어냈어. 보조 지도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 장비를 준비한다든가 옛날에는 선수들이 이제 피곤하면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딱 더 밑에 있는 사람들. 예. 뭐 이런 그 명칭으로 해석해서 피해간 거죠. 와. 피해가서 엄청난 특혜네.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 가는 그 길에는 늘 이렇게. 와. 그러니까 왜 홍명보 감독에게만 이런 특혜를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마피아 고대 카르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고대 카르텔 그다음에 정씨와 가깝다. 정씨 일가와의 그래서 신분. 그 정씨 일가의 황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축구협회장까지 가는 길을 축구인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랬어요? 바둑 얘기하듯이. 그래서 자 보세요. 2014년 월드컵 때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 역대 최악이었죠. 그렇죠. 근데 갔다 왔으면 일반적인 감독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에 가서 숨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 다음에 뭘 했죠? 회식했죠. 회식이 아니라 회식했잖아요. 브라질에서 회식한 거고 네. 한국에 귀국해서 전무이사를 했죠. 전무이사하고. 행정의 가장 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전무이사를 하다가 맞아. 그것도 황태자 길을 걷는 황태다가 거구나.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 감독으로 갔잖아요. 현대로. 현대중공업 감독 가서 10억 정도 돈이 엄청 만드는 이제 감독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표팀 감독 하기 싫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뿅 그러고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네. 외국인 감독 가서 면접하고 이 그림이 있는 거네. 지원서 다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에서 성과를 거두면 그 다음에 포스는 어디였을까? 정몽기 회장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대리인으로 짜자잔 하고 들어갔겠죠. 야 확실히 바둑 해설을 하시는 분이야. 그림이 그려지네. 실제로도 그런 소문이 있긴 했었어요. 홍명보가 차기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아니 장학생들이 많아요. 네. 와, 장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명보는 이렇듯 계속 특혜를 받아오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특혜가 너무 익숙하고 특혜가 아닌 줄 아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본인은. 그래서 이번 감독 선임이 홍명보는 진짜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장면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에 당시 감독 추천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던 이임생 이사가 빵집에서 밤 11시에 감독님을 면접하듯이 만난 이후에 별도의 면접 과정과 PT도 없이 선임이 됐습니다. 당시에 축구협회 많은 관계자들과 축구 팬들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때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보다 아셨을 텐데 왜냐? 그 이후에 면접과 PT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인의 자존심으로서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게. 예. 이 자체가 예.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임생은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네, 당시에. 그렇죠. 근데도 이게 특혜가 아닌 줄 알았다는 게 나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건 짠 거죠. 아, 짠 거예요. 짠 거죠. 그렇게 보신다. 이임생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임생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이임생이가 권한이 없는 자였잖아요, 당시에. 근데 지금 없었죠. 네, 홍명보 감독하고 정몽규 회장은 일관되게 이거는 잘못됐다. 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몽규 회장이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문체부에서 28가지의 비사실 중에 감독 선임에 대해서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자격정지이상의 중징계의 처분의 그 근거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임생과 그 지금 홍명보 감독 그리고 상위 위치에 있는 정몽규가 지시를 해서 이임생은 빼박이에요. 이게 여기서 짜서 안 나오더라도요. 이임생의 기자회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몽규 회장이 나에게 전권을 줬다. 그래서 내가 그 후임 감독들 사람들 면접을 하겠다 외국 가서. 그러다가 갑자기 오자마자 지금 온 거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여기서 마지막 저는 용기를 갖고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시험을 보러 왔는데 원서도 접수를 안 했어. 접수도 안 했어. 면접도 안 했어. 그런데 합격했네. 와, 그게 그- 특혜가 아니라네. 근데 그걸 갖고서는 자기는 나를 만나러 왔대. 그 대학교 교수가. 와. 총장이 만나러 왔대. 그래서 자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또 그 전 단계를 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후임 감독으로 얘기가 되니까 울산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명보가 뭐라고 했어요? 난 절대 가지 않겠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가서 빵집 가더니 계약하고 와가지고. 봉사하러 간다고. 그래서 시작된 게 홍명보나가 정몽규 나가라고 그 떼창이 시작됐던 것이 울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하모를 불이 붙었고. 울산부터 시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을 이것은 기망이야 속이는 거지. 그렇지. 속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야. 저는 이게 왜 그러냐. 캐빈에서 그 시민단체가 고소했던 것이 한 1년 반 정도 동료경찰서의 캐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니까 이 기회를 맞춰서 업무 방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조사가 되면 그러니까 이임생이가 오늘 빠진 거죠. 안 왔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더 화가 나죠. 근데 축구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우리 대표팀 감독 지원했던 많은 외국인 그 감독 후보들이 PPT를 엄청 정성 들여가지고 우리 하물며 한 감독은 세대 교체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빵집에서 면접 보고 지금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용당한 거야. 그 외국인 감독들조차.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그 친구들이 항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난 대한민국 축구 저 대표팀에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도 하고 면접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통보도 없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물이 줄줄 샌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요 얘기 짧게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게 있어요. 노정면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야, 이거는 좀 심각해 보이던데. 일단은 그 코리아 풋볼 파크 관련인데 영상 보기 전에 그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정부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정부 기금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 기금. 근데 정부 기금을 요청할 때 거기서 심사할 때 절대로 허용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건물을 져서 체조 같으면 실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사무실, 회장실 이것을 회장실. 두면 정부에서 그것은 심사해서 배척돼. 왜 그러냐? 만약에 축구협회에 그것을 회장실과 사무실이 있는 것을 주면 다른 종목도
궁색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경기단체들이 계속 우리도 키워나가. 지원해달라고 하면 정부의 예산은 제한돼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다음 오케이. 질문. 오케이. 얘기하셨죠. 요까지만 알면은 영상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와, 네. 듣고 보니까 더 열받네. 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천안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 수백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 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도면을 제시하고 국비를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임원실이나 회장실 같은 그런 사무 공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일부 국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낼 때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뭐 여기 뭐 비서실, 업무 준비실 이런 것들 무려 400여 평, 430평 정도를 스타디움 3층에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다가 축구협회가 신청하면서 넣었던 거와 건축 허가 받은 이 도면은 구조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와 이거 허위 아니 보고 아니에요?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콩 같은데? 그래서 문체부 감사에 이것도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나간 거 환수하겠다. 아니 환수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 근데 건축허가는 그죠? 천안시 쪽에서 했겠죠. 네? 네. 천안시는 그때 제가 회장 출마했을 때 축구협회가 사무실 전부 다 이사 갔어요. 여기 종로에 있던 곳이. 그러니까 회장실도 필요했고 사무실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허가받을 때와 정부의 그 저 예산을 돈 지원받을 따올 때 때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4대 카르텔 중에서 차관보들이 부회장으로 가서 그죠? 네. 대관 업무한다. 정부를 상대로. 그죠? 거기에 제가 발표하고 나서 오늘도 줄줄이 지금 저 차관 지난 직전 부회장했던 양반이 와 있고 지금 4사람의 차관 출신들이 거기에 이제 불려 다닐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비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저는 큰 문제로 이게 불이 붙을 거로 저는 봐요. 와, 이거는 진짜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전반전에 오전 그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너무 이게 준비들을 안 했구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4가지를 건졌는데 4가지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큰 빅뉴스예요. 이게 제일 빅뉴스야. 빅뉴스야. 이거는 큽니다. 56억 받았어요. 56억. 그러니까 70억인데 그게 이제 나눠서 들어온 건데 56억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시중 조치와 더불어서 이거 큽니다. 네, 이것이 법적으로도 이제 큰 문제를 그렇습니다. 비화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선 회장을 응원한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저는 지금의 카르텔 구조면 누구도 못 이겨요. 자 보세요. 왜요? 10,000명까지 늘린다는데 늘리죠. 선거인단. 지금 17개 시도에 회장이 있죠. 보셨잖아요. 몇 사람이. 네, 봤어요. 그렇죠? 저항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축구협회, 초등, 중등, 고등, 여성연맹, 풋살연맹 그것도 다 저쪽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축구협회 지도자 지난번에 정몽규 지지선언했죠. 뭐 해가지고 카르텔들이 있어요. 지금 선거인단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도 오늘 나와서 뻔뻔하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000명으로 늘려봐야 결국은 우리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월드컵의 성적이 좋으면 17개 시도 회장들이 나서서 야 우리가 직접 뽑았는데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직선제를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죠. 직선제가 아닙니다. 10,000명으로 늘리는 간선제예요. 그것은 대한체육회가 유승민 회장이 당선될 때 작년에요. 그 선거인단을 41배로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축구협회가 최대 인원이 300명이니까 41배가 되면 12,000명 정도가 되죠. 이게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인데 그것이 체육회장 선거 때 했던 공약의 범주에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몽규 중인 최근에 이렇게 축협을 둘러싼 국민의 관심이 단순히 좀 과잉된 팬심이거나 또는 국회의 개입 그리고 정부의 우려에 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피파에서 정한 회원단체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렇죠. 축구는
단지 예산의 투입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공공성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부터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바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있었습니다. 특정 감독의 선임이 옳다 그르다 다른 감독이 선임됐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의 그간의 커리어와 본인이 쌓아온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대표팀의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지켰는가, 투명한가, 그 책임성에 마땅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선별적인 설명 외에는 국민에 대한 공공의의 설명을 기꺼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굳이 할 필요 있느냐? 2024년 이후에 어떤 게 더 나오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선임, 축구인 기습 사면, 아시안컵 실패, 그리고 홍명보 선임, 박주호 위원이 또 폭로한 것들, 그리고 또 이것을 비밀 서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한 것, 그리고 문체부의 감사, 징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 불복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TF의 논의도 모래성 위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국민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냐? 누구의 책임인가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감독을 선정한 사람들, 그 기관은 전문성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철학은 존재하고 있는지, 축구협회는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회 스스로 설치한 그 전력강화위원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사무처 조직들이 결국은 의사결정 자료를 만들고 핵심 정보를 관련 실무진 가운데 장기간 주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패하는 가운데 관여해온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잔존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들의 권한에 대한 책임이 과연 통제되고 있는 것인지, 반복되는 실패에 과연 누구 하나라도 스스로 자정 노력에 의해서 책임진 사람은 있는지, 네. 그리고 팬은, 국민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축구협회에게는 그것을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분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매치인 파라과이전에서 관객 수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게 상대국의 유명세에 달려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팬들의 현 주소입니다. 축구를 대하고 있는 국민의 우려가 낳는 결과적으로는 축구 산업 자체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기에 왜 졌느냐가 아니라 선수는 훌륭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직화해내는 기술적인 고민들이 축구협회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감독이 선임되는지, 그것들을 묻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질의에 있어서 그런 관련된 인식을 전제로 해서 저도 개별적인 질의 이어갈까 합니다.